7번 본인 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본인 부담금 관리는 그 공단에 급여 비용 청구가 끝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2-5번의 청구 내역 상세에서 청구 내역을 보통 올리게 되는데요. 이 올렸던 자료를 토대로 본인 부담금 명세서를 일괄 생성을 할 수 있게 지금 제공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2-5번에 청구 내역 상세를 통해서 청구 내역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게 해당 수급자별로 정확하게 본인 부담률 정보가 일반인지 감경인지가 정확하게 이력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청구 내역 상세 파일에는 그 시간과 수가에 대한 그 금액만 제공되어 있지 해당 수급자가 본인 부담률이 몇 프로인지 정보가 청구 내역 상세에는 없기 때문에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 있는 본인 부담률에 대한 이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본인 부담금을 생성할 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청구 내역에 올라가면 이렇게 7-1번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청구 내역 일괄 생성을 버튼을 누르면 이 해당 청구 내역에 일정이 없는 수급자만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 수급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 수급자의 경우에 나머지 두 분 것만 빼고 나머지 어르신들의 일정이 다 생성이 됐고요. 이승만님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외인데 이분의 일정은 지금 11월 달에 따로 잡진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일괄 등록을 만든 다음에 등급의 경우에 일괄 생성 누르면 청구 내역에 있는 다른 수급자분들과 동시에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 부담금 청구를 만들 때 이제 두 가지 생성 기준이 있는데요. 9-1번에 보시면 이 생성 기준을 설정을 본인 부담금 표준 약관 수정을 눌러서 청구 내역이냐 일정 계획이냐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케어포에서는 기본적으로 청구 내역 상세로 기본 설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는 공단의 청구 내역이 산정 비율에 따라서 틀려지거나 공단의 청구 일정 수가 케어포하고 불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2-5번의 청구 내역 상세로 해드린 청구 명세서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일정 계획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나중에 2-1번에 잘못된 일정까지도 다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 내역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명세서 생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청구 명세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 식비라든지 간식비의 설정은 9-2번의 요양급여 수가 설정에 있는 비급여 수가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이력별로 이 연간 이력별로 식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간식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월 식사 재료비를 한 달에 10만원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설정을 통해서 10만원 잡으시면 되고요. 이 설정에 따라서 식사 간식비가 생성이 되고요. 요 식사비 안에서도 두 가지 설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3-1번 요양 제공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있는 이 식사 도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식사 도움에 있는 기록에 따라서 청구를 할 것이냐 식사 및 간식 설정으로 할 것이냐는 9-1번의 저희 시설 정보 설정에 보시면 식사를 기관에서 점심하고 저녁 그다음에 간식도 오후만 지급을 하겠다라면 이 세 가지만 일괄 청구한다. 그러니까 기록에 상관없이 일괄 비급여 쪽을 식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누락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 두 번째 이 식사 및 간식 설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은 정확하게 요양 기록지에 그 제공한 기록대로만 식비를 청구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 기록을 뭐 누락되는 거를 방지해서 기본 디폴트인 식사 및 간식으로 해놓으면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본인 부담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점심과 저녁 그리고 간식비 일괄 처리가 된 거 확인이 되시죠. 이 금액이 이렇게 각 수급자에게 반영이 돼서 공단 부담금과 비급여계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거는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료 약제비란 부분이 있는데요. 진료 약제비란 부분은 4-1번에 수급자별로 진료 기록이라는 걸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진료 기록에 뭐 병의원 관리라든지 이걸 추가를 하셔서 기록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작성자 집어넣고 진료비를 뭐 15,000원 받겠다라고 하시면 청구를 하시면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11월 달이라고 하면 11월 달에 이 15,000원 진료비 기록을 했던 게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가 돼서 들어와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장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진 않고요. 만약에 미청구를 했다 그러면 미청구는 이 명세서 만들 때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구분 처리를 하는 거니까 간호급여 쪽에서 진료 기록에 청구냐 미청구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 미납금이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권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그 13만 원이라는 명세서가 청구가 됐는데 이걸 납부 처리를 하지 않고 11월 달 걸 만들었기 때문에 13만 원에 대한 총 비용까지 해서 총 청구액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선납이 지금 들어가 버렸는데 요거 좀 헷갈리니까 제가 선납 같은 것도 좀 빼버릴게요. 지금 입금 취소를 넣어버리고 보시면 명세서 지웠다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전 미납금과 본인 부담금 이제 합계 급여 비급여가 합계가 돼서 총 30만 3,060원이라는 청구액이 발생됐고요. 이 금액은 나중에 7-2번에서 입금관리에서 입금 처리를 해 주셔야지만 완납 처리가 된다는 거. 대신에 이 완납 처리는 이 금액은 들어왔지만 이전 미납금과 청구 금액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현재 이제 미납금은 0이지만 명세서 생성 시점에서는 이 돈이 다 처리된 걸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전 미납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청구액도.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입금 처리가 됐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1월 명세서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해당 어르신의 시월분의 입금 처리를 하신 다음에 명세서를 청구 생성을 하면 이전 미납금이 나오진 않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업무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회계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미납금이라는 항목이 명세서 만들 당시에 돈이 납부 처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나중에 입금 처리를 하셨더라도 이전 미납금이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청구액이 이제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12월 달 명세서 만들기 전에 입금 실제 받았다면 입금 처리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입금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명세서는 이렇게 해서 입금 관리 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입금 관리 쪽을 보시면 명세서 쪽을 보시면 이 청구 일자라는 게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해당 명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급여 명세서 출력을 하면 발행일자가 12월 5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관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 기관은 그 12월 1일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먼저 12월 1일로 선택을 해서 일괄 생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비용 명세서 누르면 12월 1일로 찍힌다는 거. 아니면 이 어르신은 우리 기관에서는 1일이 아니라 이 두 분만 12월 8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성을 오른쪽으로 누르거나 일괄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따로 발행일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명세서를 만들 때 아까 일괄 삭제하는 기능은 선택해서 삭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생성은 이 어르신들이 명세서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일괄적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청구서 발송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발송 기능은 이 어르신들이 그 명세서를 우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출력물을 통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언제 발송했다라는 그 발행일자를 찍어내는 기능일 뿐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급자 정보에 해당 어르신의 정보에 보시면 보호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호자 정보에 이 어르신의 핸드폰 번호와 그 다음에 급여는 급여 기록지고 청구는 청구 명세서예요. 그리고 이메일과 문자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메일을 등록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일괄 발송을 누를 때 이메일을 했을 때 이 대상자분이 나오시고 알림톡이나 문자의 경우도 보시면 그 보호자 정보에 문자로 청구 쪽에 체크되신 보호자명이 나올 거고 저희들이 최대한 가족 1, 2까지 해서 총 3분까지 나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지금 테스트를 해본다면 청구 이렇게 등록을 해 두셨다면 다시 열어보시면 알림톡에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죠. 이 두 분 보호자 두 분에게 이 해당 어르신의 명세서가 날아간다. 명세서 이제 미리 보는 거는 여기 누르면 이렇게 문자가 날아갈 거고 그분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해당 수급자분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분은 이제 발송 누르는 순간에 체크해서 발송 누르는 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문자도 이렇게 눌러서 문자로 날아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당 보호자분께서 알림톡으로 없이 카카오톡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라면 이 알림톡으로 발송 처리를 하더라도 문자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누락이 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날아간다면 발송일 자체가 이렇게 찍힐 거고요.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알림톡의 발송 일자가 이렇게 찍힐 거고 나중에 이런 발송 일자들이 발송 대장에 이렇게 찍힐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단 평가사항에는 발송 내역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 노인 장기 요양 관련 법률에 보면 법적으로는 그 수급자분께 급여 기록지라든지 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근거 자료로 발송 대장을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발송 대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메일이나 알림이나 문자로 이렇게 체크해서 발송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급여 제공 기록지나 전월 입금 내역까지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걸 체크하지 않고 발송을 했을 때는 순수하게 급여 비용 명세서만 날아간다는 거. 만약에 급여 제공 기록지만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제공 기록지만 이렇게 발송이 돼서 조회할 수 있다는 거. 이 구분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르신에 따라서 이전 미납금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경우라면 이 청구서 발송을 할 때 이 어르신만 선택을 해서 이 그 미납금 제외라는 걸 누르고 발송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전 미납금이 빠진 상태 순수 그 달의 청구 금액만 발송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에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발송대장은 아까 왜 어떻게 이 항목들이 나오는지는 청구 발송을 통해서 발송 처리가 된 수급자의 기록들만 나오는 거고요. 주소 라벨지 출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택된 어르신의 수급자 기본 정보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폼택이라는 라벨지 출력 회사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규격에 맞는 출력지 용지와 그다음에 인쇄를 통해서 이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급여 비용 명세서 출력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단의 기본 서식대로 제공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수납 형태로 이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 청구서의 형태로 제공을 하셔도 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공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양식으로도 출력해서 제공을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양식제는 개별 내역까지 전부 다 아침 식사 내역까지 다 찍어서 상세 내역까지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요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명세서 당월만이라는 거는 아까 출력을 할 때 이전 미납금 있으신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순수월 청구월에 순수 금액만 청구서로 명세서로 출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비용 명세서는 비용 영수증은 여기에 보시면 당월 입금액이 처리된 부분들만 이 부분이 이렇게 찍혀서 어떤 걸로 카드로 얼마 됐다, 현금으로 얼마 됐다 이렇게 찍어서 표기를 해드리는 영수증 형태의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청구 리스트는 선택된 수급자분의 이 모든 수급자를 놓고 해당 월에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이나 각종 비급여 항목들을 보고서 형태로 볼 수 있는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 마지막 형태는 본인 부담금을 나중에 엑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엑셀 양식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 7-1번의 청구 관리는 지금 이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9-1번의 청구 내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2-5번에 청구 내역이 먼저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공단의 본인 부담률 수급자 정보대로 본인 부담률대로 정확하게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본인 부담금이 맞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본인 부담금 항목은 반드시 보호자분들께 발송을 하실 때는 한번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기관이 청구 누락이나 아니면 본인 수급자 정보 쪽에 본인 부담률 정보를 잘못 등록을 해서 본인 부담률이 공단하고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발송하기 전에 본인 부담률은 반드시 맞춰보고 발송 처리해 주시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되십니다.